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직 한참 어린 나이인데 왜 이렇게 삶에 굴곡이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조심히 또 크게 바라는 것 없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살면서 한 번씩 큰일이 생기게 되네요. 그래도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크게 겪을 일을 일찍이 겪었다고 위안을 삼으면서 지내고 있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제 사연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조금 더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게 저에게 찾아온 불행한 일들의 찌꺼기를 이곳에 마저 털어놓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제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일찍이 결혼을 한 편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에 성공했던 저는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됐어요. 보통 제 또래들은 한창 취업 준비로 바쁘고 또 취업했다고 해도 회사에 적응하는 데 바쁠 시기라 결혼한 사람들이 없었죠. 제가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제 나이대 또래들 사이에서도 가장 먼저 또 일찍 결혼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는 제가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염려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저나 남자친구나 둘 다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모아둔 돈도 없고 자본도 별로 없어서 준비가 많이 미흡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평소 사랑만 있다면 환경이나 조건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주변 사람들의 그런 걱정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남자친구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이른 결혼이 저희에게 더 안정감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이야 같이 살면서 벌면 되는 거고 하루라도 빨리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며 함께 미래를 그려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랬던 제 첫 번째 결혼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것 하나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진심 어린 마음 하나만을 바랬던 저에게 전 남편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거든요.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같이 밤을 보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는 다신 그러지 않을게. 나 정말 딱 한 번 실수였어. 그냥 어쩌다가 술김에 벌어진 일이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과 사랑하고 그런 사이도 아니라니까? 됐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뭐가 중요해. 진심이든 아니든 당신이 다른 여자와 밤을 보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전 남편은 자신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다른 감정은 없다며 술김에 저지른 딱 한 번 실수라고 울고불고 매달리며 변명을 늘어놨지만 저는 그런 전 남편의 모습에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며 명예며 그런 것 하나 바라는 것 없이 오직 변치 않는 사랑만 바라던 저에게 남편이 한 번이라도 한눈을 팔았다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이혼이 쉬운 결정은 아니다 보니 처음에는 현실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여 보려고도 했지만 저는 도저히 그런 일을 겪고 남편과 이전처럼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전 남편과 저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둘 다 어린 나이였고 아이도 없었기에 이혼은 한결 쉬웠어요. 이렇게 갈라서게 될 줄은 몰랐기에 이혼으로 얻은 아픔은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고 젊었기 때문인지 저는 전 남편과의 과거를 빠르게 잊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겪은 큰 배신감 때문에 저는 그 뒤로 결혼에 큰 생각이 없어졌어요. 젊은 나이였다 보니 연애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지만 내가 과연 또다시 결혼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남자를 쉽게 믿을 수 없다 보니 결혼하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의문이었고, 두 번은 같은 일을 겪고 싶지 않았던 저는 만약에 혹시나 결혼하고 싶더라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신중하게 하기로 다짐했죠. 그렇게 한동안 혼자 지내던 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준기 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이었는데, 한번 이혼한 제 사정을 잘 알고 제 속을 헤아려 줄 만큼 좋은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다정하고 세심하고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 준기 씨를 저도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만나다 보니 결혼해도 좋겠다 싶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저는 이혼의 아픔 때문에 결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5년이라는 긴 세월을 저희는 연인 관계로만 지내게 됐죠. 만나는 동안 준기 씨가 제게 계속 믿음을 주려고 하고 넌지시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었지만, 저는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분명 준기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싶은 생각 때문에 갈팡질팡하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기다림에 지쳐가는 건지 언제까지 연애만 할 수 없다 싶은지 부쩍 제게 결혼하자는 말을 자주 꺼내왔어요. 민경아, 우리 만난 시간도 꽤 길고 이젠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결혼? 글쎄,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나도 민경이 네 사정 알고 너 많이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 나도 너도 서로 나이 먹어가는데 계속 연애만 할 수도 없고. 난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이런 불안정한 관계는 더는 힘들 것 같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만큼 안정을 가졌으면 좋겠어. 솔직히 나 5년이면 많이 기다린 것 같은데 더 기다려야 해? 그건 나도 알지. 나도 준기 씨 많이 좋아해. 준기 씨가 나 이해해주고 배려해준 것도 알고.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 내가 또다시 결혼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직 확신이 없어. 민경이 너 나 못 믿어서 그래? 내가 설마 그 전 남편처럼 너를 두고 한돈이라도 팔까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네가 잘 알 거 아니야. 나 민경이 너 실망시킬 생각 없어. 전 남편처럼 너한테 상처를 줄 마음 더더욱 없고. 솔직히 우리 만나는 동안 싸운 적도 없고 늘 좋았잖아. 그럼 결혼해선 얼마나 좋을지 생각 안 해봤어? 나도 물론 준기 씨를 믿지만 막상 결혼하려고 하니까 기대보단 걱정이 들어. 나도 알아. 준기 씨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 준기 씨는 아무 문제 없고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동안 내가 의심 갖게 한 적도 없고. 아마 내가 앞으로도 준기 씨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긴 어렵겠지. 근데 나는 이 결혼이란 그 자체가 부담스러워.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두 번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래도 민경이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입장도 조금은 고려해줘. 난 민경이 널 놓치고 싶지 않아. 결혼을 바라는 남자친구에게 저는 미안했어요. 저 역시도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준 것도 그렇고 이혼녀인 저를 편견 없이 사랑해준 것도 그렇죠.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보기도 했지만 이혼의 상처가 제 생각보다 컸던 건지 저는 자꾸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나이를 먹어가며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혼 소식들이나 TV에서 보여지는 결혼 실패담을 볼 때마다 불안감이 깊어지고 또다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쉽사리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마냥 기다리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도 생각을 고치기로 했어요. 제가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진다면 결혼도 문제없지 않을까 싶었던 저는 남자친구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문제는 없는지, 건실한 곳인지 확인하기도 하고 불시에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혹시나 내가 모를 여자 문제는 없는지 여러 번 확인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제게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사람을 매번 의심하고 자꾸 확인하려는 제가 너무 미안해질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전 남편 때문에 남자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던 저는 그렇게 돌다리를 계속 두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 번 확인을 거듭한 끝에야 저는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줘서 미안하고 고마워, 준기 씨. 이제는 나도 준기 씨 100%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그게 정말이야? 정말 이제 나랑 결혼해 주는 거야?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 이젠 나도 더 이상 준기 씨 의심하지 않을게. 아니야, 미안해하지 마. 나라도 그랬을 텐데 민경이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그 정도 기다리는 건 당연하지. 그래도 앞으로는 나 믿고 따라와줘.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그렇게 저희는 드디어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이제는 결혼 준비만 남아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건실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탓에 경제적으로나 상황으로나 결혼 준비에는 문제될 게 없었지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남자친구의 집안 사정이었어요. 남자친구가 고아의 보육원 출신이었던 탓에 혹시나 저희 부모님께서 그 부분을 문제 삼으시면 어쩌나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부모님은 준기 씨의 배경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제 이혼 경력 때문에 크게 트집을 잡기 싫으셨는진 몰라도 직접 남자친구를 만나보고 사람 됨됨이를 확인하신 부모님은 흔쾌히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신혼생활을 즐기게 됐던 저는 매일매일 행복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사 집 밖에 모르던 남편은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6시가 되면 칼같이 집에 들어왔고 집에 와서는 저를 도와 집안일을 하며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평일에는 늘 같이 저녁을 먹고 주말에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른 무엇보다 저를 우선순위로 두고 저와 함께 있고 저를 위해 보통 남자들에게 흔한 친구들과의 약속도 잡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바쁘다 보니 2주에 한 번 정도 업무로 인해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있었지만 그것 외에는 항상 저와 같이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 생활을 하며 주말을 보내곤 했습니다. 의심이 많은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던 남편은 제가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고 제가 여전히 가끔씩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할 때도 문제될 만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딱 하나 제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 저희가 결혼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혼인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하는 남편은 늘 바빴고 혼인신고를 하러 갈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평일에는 일 때문에 바쁘고 그나마 평일에 시간이 나면 저를 위해 준비했다며 여행을 가거나 외출을 하다 보니 같이 구청에 갈 틈이 없더라고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도 일을 하다 보니 남편과 같이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웬만하면 같이 가서 혼인신고를 하자는 남편의 말에 저는 남편을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결혼식까지 올리고 매일부터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으니 누가 뭐래도 부부였지만 아직은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아니라는 것이 괜히 마음에 걸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불편함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시간을 내어 꼭 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여전히 깨먹는 신혼생활을 지내며 저는 자상한 남편 덕분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불안함과 의심을 점점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일이 바빠져서 주말마다 회사에 출근했던 남편이 그날은 친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며 장례식에 가야 한다고 말해왔어요. 나 이거 어쩌지?
친구 아버님께서 오늘 돌아가셨다고 연락 왔어. 나 애들한테 보육원 출신이라고 놀림받을 때 유일하게 내 곁에 있었던 친구라서 주말 내내 친구 아버님 빈소 같이 지켜야 할 것 같은데 당신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당신한테 그런 친구인데 내가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할까봐? 뭐 그런 걸 묻고 있어. 아니 요즘 주말마다 출근하느라 같이 있어주지도 못했는데 오늘도 당신 혼자 밥 먹게 해서 미안해서 그렇지. 지금 나가면 아마 일요일 저녁에나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정말 괜찮아? 괜찮아. 나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난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봐. 응?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하필이면 장례식장이 멀어서 마음이 급하네. 얼른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럼 나 금방 다녀올 테니까 잘 챙겨 먹고 잘 있어? 알았어. 난 정말 신경 쓰지 말라니까. 당신 정장 꺼내줄까? 아니야, 어디 있는지 나도 아는데 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 봐. 당신도 일하고 와서 피곤하잖아. 퇴근한 남편은 친구 아버님의 장례식으로 다시 급하게 집을 나가야 했는데 남편의 다급한 모습에 저도 덩달아 마음이 급해졌어요. 남편은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다며 제 도움을 마다했지만 저도 아주 무심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넥타이는 잘 맸는지 양말은 구멍 난 것 말고 잘 신었는지 조용히 뒤에서 남편을 지켜보는데 순간 저는 남편의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장례식장에 간다고 양복을 챙겨 입은 사람이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지 평소 입던 외출복을 따로 몰래 챙기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남편의 행동에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수상함을 느낀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척 몰래 남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평소 남편이 다니는 방향이 아닌 다른 쪽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남편의 흔적을 쫓았죠. 그러자 저는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분명 집에서 정장을 다 입고 내려간 남편이 차 트렁크 뒤에서 다른 옷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더라고요. 친구 아버님 장례식장에 간다는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걸 보며 분명 제게 킹기는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 제가 이전 결혼 생활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남편의 뒤를 안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다 뒤통수를 맞을 순 없었으니 제 눈으로 직접 남편이 뭘 하러 가는 건지 확인하려고 했죠. 저는 남편을 따라 급히 제 차를 몰고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말 저녁, 도로 사정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거리를 유지한 채 쫓아가다 남편 차를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뒤쫓기로 한 거 남편이 갔을 만한 곳을 뒤져보기로 했죠. 다행히 남편을 놓친 곳이 인근 번화가 근처였기 때문에 그 주변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사람이 번화가 근처 주차장에서 내리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저도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 사람이 내린 차로 향했죠. 주차된 차를 확인해보니 남편의 차가 맞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남편을 뒤쫓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번화가에 있는 한 음식점으로 향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제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누구와 밥을 먹으려는 건지 확인만 하면 됐습니다. 누가 봐도 동성 친구들끼리 갈 만한 식당은 아니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식당이었으니까요. 친구라면 거짓말이 괘씸하긴 하지만 다행이었고 여자가 옆에 있다면 제가 상상하던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그 음식점 문만 열고 들어가 남편이 누구와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그때 혹시나 최악의 상황이 제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까 걱정이 됐던 저는 긴장이 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주게.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싶은 마음에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그 말을 꼭 해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랐던 저는 여자의 손목을 잡은 채 누구인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절 보고 씩씩거리며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긴장되고 조마조마한 마음인데 낯선 여자가 실수든 실수가 아니든 걸어오는 시비에 짜증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도 곧장 신경질적으로 여자에게 반응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제게 황당한 소리를 해오는 겁니다. 저보고 자기 남편과 바람난 년이라면서 말이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줌마 누군데요? 누군데 남의 머리를 잡아요? 술 먹었으면 곱게 먹을 것이지 어디서 아무나 붙잡고 시비를 걸어요? 2년 봐라. 남의 남편 가르친 년이라서 그런지 아주 뻔뻔하기 그지없네. 야, 네가 생각해봐. 네가 머리채 잡힐 일 만든 적 없는지 네가 생각해보라고. 뭐라는 거야? 아줌마, 경찰서 가고 싶지 않으면 헛소리 그만하고 아줌마 갈 길이나 가요. 내가 아줌마 상대할 시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런 날 아니니까 보내줄 때 그냥 가라고요. 그래, 아주 바쁜 날이겠지. 우리 남편이랑 놀아나야 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 진짜 이 아줌마가 뭐라는 거야? 야, 너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맞잖아. 내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 이년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네가 영원히 안 들킬 줄 알았어? 아니, 이 아줌마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누가 누구랑 바람이 나요? 내가 그쪽 남편이 누군지 알고 바람이 나? 아줌마, 나 바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애먼 사람 붙잡지 말고 제대로 알아보고 시비 걸어요. 나 지금 아줌마 상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야, 내가 다 봤는데 어디서 시치미를 떼? 내가 다 봤는데! 쫓아보면서 내가 다 봤는데!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자기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며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 여자 때문에 정말 난감했습니다. 실랑이를 벌이게 된 저와 여자에게 이목이 쏠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나마 번화가에 사람 많은 주말이라서 다행이었지 그게 아니었으면 벌써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밖으로 나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저와 여자를 봤을 겁니다. 그럼 남편도 절 보게 될 테고 만약 여자와 같이 있었다면 벌써 도피시켜 제가 확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시끌벅적한 식당 안과 거리로 인해서 식당 안 사람들도 남편도 저와 여자의 상황을 아직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시간 문제였어요. 그 여자와 실랑이가 길어지면 결국엔 남편도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어이없는 상황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저기요, 뭔가 잘못 알고 상관없는 사람을 붙잡는 것 같은데 저 그쪽 남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바람 같은 거 피운 적도 없고요. 저도 유부녀예요. 반지 보이시죠? 저도 결혼한 사람이라고요. 결혼한 사람이 바람 피울 때 결혼 반지 끼고 있겠어요? 남편분과 바람난 사람 저 아니니까 생사람 잡지 마시고 그만 가세요. 너 유부녀 얘기까지 했니? 그럼 더 못된 년이네? 야, 네 남편 놔두고 왜 남의 남편을 건드는데? 그리고 그걸 자랑이라고 내 앞에서 늘어놓니? 아니면 지금 나 약 올리는 거야? 아니, 사람 잘못 봤다니까요. 그리고 목소리 좀 낮춰요. 나도 내 남편이 누굴 만나는지 확인하려고 온 거니까. 알겠어요. 정 내 말 못 믿겠다면 내가 직접 확인시켜 줄 테니까 우리 저쪽 가서 얘기해요. 여기 있다가 내가 아줌마 때문에 허탕치게 생겼으니까 저기로 가서 얘기하자고요. 저를 절대 놔주지 않는 여자 때문에 남편에게 들키게 될까봐, 혹시 불륜의 현장일 수도 있는 그 자리를 놓치게 될까봐 결국 식당 앞에서 거리가 떨어진 골목으로 가 여자에게 생사람을 잡았다는 걸 확인시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자마자 제 휴대폰 사진첩 안에 있던 남편의 사진을 여자에게 보여줬죠. 자, 이거 봐요. 됐죠? 된 거 맞죠?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이 남자가 내 남편이라고요. 그리고 제 사진첩 다 봐요. 그쪽 남편이 있나? 저기, 나도 그쪽과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 화내지 않고 한마디 하겠는데 제발 잘 좀 알아보고 행동해요. 이렇게 생사람 잡아서 일만 크게 만들지 말고.
너 진짜 웃기는 년이구나. 너 내가 웃음니? 아니면 내 남편이 너한테 무슨 약속이라도 하니?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살겠다고 해? 내가 아닌 널 선택하겠다고 했냐고? 그거 믿고 내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야 뭐야? 이 정신 나간 년. 너 오늘 내가 아주 아작을 내야겠다. 아주 아작을 내서 발가벗겨서는 다시는 임자 있는 남자 못 꼬시게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되겠어. 오늘 끝을 내자고. 분명 제가 제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고 문자와 통 메시지도 또 사진첩도 다 훑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잔 더 흥분해서 제게 달려들었어요. 영문도 모른 채 여자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던 저는 여자와 몸싸움을 벌이게 됐고 저와 여자는 서로를 붙잡고 놔주지 않으며 점점 더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격렬한 다툼에 저와 여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어요. 출동한 경찰관들이 저와 아내를 떼어놨지만 우리는 서로를 향해 계속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고 여자 때문에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물 건너간 상황이었으니 여자에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지금 날 잡고 있을 일이에요? 난 죄 없다니까요? 저 년이 먼저 가만히 있는 저한테 지 남편과 바람난 년이라고 시비를 걸었다고요. 제가 아니라고 확인까지 시켜줬는데 저한테 달려들었다고요. 그래서 나도 살려고 맞대응한 건데 왜 내가 경찰서를 가요? 저 정신 나간 년이 경찰서에 가고 처벌받고 정신병원에 수감되는 게 맞지? 어머머, 저 년 말하는 것 좀 봐. 경찰 선생님, 아무리 요즘에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남의 남편 꼬셔서 바람난 년이 저렇게 뻔뻔하게 나와도 돼요? 저런 년이야말로 정신병원에 쳐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년 때문에 우리 집 말고도 다른 집 가정 역시 박살날 수 있는데 활보하게 놔두는 게 맞는 거냐고요? 야, 이 못된 년아. 너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줄은 알아라. 넌 남의 남편이랑 바람난 게 자랑이니? 네 몸 막 구르는 게 자랑이야? 뭐? 저기 정말 미쳤나? 야, 내가 내 휴대폰 전부 다 보여줬지? 그런데 어디서 헛소리를 해? 이 정신병자야! 저기요, 저렇게 없는 말 지어내서 말하는 거 명예훼손 맞죠? 고소할 수 있죠? 경찰관 님도 저 미친 여자가 하는 소리 같이 들으셨고요. 그럼 경찰서 가요. 가서 저 미친 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고요. 야, 나 너 콩밥 먹일 거야. 나 때린 거, 없는 말 지어낸 거, 죄라는 죄 다 끄집어내서 너 교도소에 보낼 거라고. 그러니까 각오해. 알겠어? 아이고, 누가 할 소리? 나도 너 고소할 거야. 고소하고 네 직장, 네 가족들 찾아서 네가 얼마나 해프고 못된 년인지 소문내고 다닐 거라고. 그때도 네가 이렇게 얼굴 들고 뻔뻔하게 나올 수 있나 보자.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나 보자고. 남편 바람 때문에 정신이 나간 건지 여잔 계속 저보고 자기 남편과 바람 피운 여자라 지목했습니다. 상황이 갈 때까지 갔고 남편 일도 그르쳤다고 생각한 저는 파출소로가 여자를 고소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여자 때문에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파출소로 향하는 내내 경찰관을 가운데 두고 여자와 거친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파출소로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죠. 여잔 제게 끝까지 자기 남편과 바람 피운 상간녀라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 여자가 미친 여자라며 조롱을 했습니다. 아우, 저 뻔뻔한 년. 이 세상에 유부남 건드는 것들은 아주 씨를 말려야 해. 광장에 걸어놓고 돌팔매질 당하게 해야 한다고. 저 년이 얼마나 나쁜 년인지 아세요? 저 년 자기 남편도 있대요. 그걸 내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우, 정신 나간 것. 남자의 미친 여자 같으니라고. 진짜 저 정도면 망상도 심한 망상 아니에요? 요즘에 정신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는데 저런 여자를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놔둬요? 아줌마, 아무리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해도 정신은 꽉 붙잡고 있어야지. 정신 나간 게 무슨 자랑이라고 돌아다니고 상관도 없는 사람을 몰아세워요?
아줌마가 그러고 사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아줌마 남편이 바람났다는 것도 아줌마 망상 아니에요? 아줌마 남편, 아줌마가 정신 나가서 집을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이 가정 파괴범이! 두 분 그만들 하세요. 지금부터 저희들 지시에 안 따르면 공모집행 방해입니다. 들어가셔서 또 싸우시면 그땐 저희도 두 분 말리는 걸로 안 끝내요. 아니 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 여자가 계속 상간녀라고 유부남 꼬셨다고 말하는데 듣고만 있어요? 저도 뭐야? 저 사람이 여기 왜? 아이고, 이번엔 또 무슨 수작 부리려고 이런데? 야, 너 갑자기 또 왜 그래? 뭐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어? 저기 뭐가 있는... 뭐야? 아니, 내가 지금 뭘 잘못 보고 있나? 아니 여기 어떻게... 치열하게 여자와 말로 주고받던 저는 파출소에 들어가며 보게 된 광경에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제 눈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있었죠. 그리고 저와 같이 파출소로 들어온 여자 역시 저처럼 기가 막힌 광경에 하던 말을 멈추고 말았어요. 우리 두 사람 모두 다 넋을 놓고 놀라고 있었죠. 그곳에 제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른 여자들 틈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이 말입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아직 음식점에 있어야 할 남편이 파출소에 먼저 와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제가 파출소로 갔다는 연락을 받고 온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연락을 한 적이 없을 뿐더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다른 일로 연관되어 온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남편이 무슨 일로 온 건지, 또 제가 여자에게 당한 억울한 일을 말하려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파출소로 온 여자 역시 저처럼 제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당신 여기 무슨 일로 온 거야? 왜? 거기 음식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당신 다친 건 아니지? 어디 문제 있는 건 아니지? 당신은 여기 어떻게 왔어? 당신이 여기 오면 어떡해?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나 저 여자 때문에 여기 왔어.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아? 저 여자가 글쎄... 아니 인연이 진짜 돌았나? 야, 어디 파출소에 와서까지 네 남편이라고 불러?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없나? 너 우선 가만히 있어.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너 어떻게 할지 결정할 테니. 당신 인연 뭐야? 나한테 인연 뭐라고 설명할 거야? 도대체 인연한테 뭐라고 했길래 인연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당신은 또 여기를 어떻게... 뭐야, 다들 어떻게 된 거야? 아이씨,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쩌다... 제 말을 가르친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말하듯 제 남편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거야 그 여자가 정신이 이상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모르는 여자가 남편 대하듯 대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원래 알던 사이인 듯 저를 대하듯이 여자를 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 눈만 깜빡이고 있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그때 펼쳐졌습니다. 남편을 가운데 두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던 여자들이 일제히 저와 여자를 쳐다보며 따지기 시작한 거죠. 뭐야 이 여자들은? 당신들 누구야? 누군데 남의 예비 신랑한테 여보 당신 부르고 있어? 당신들도 이 여자가 시켜서 왔어? 당신들 이 여자랑 한패야? 얜 또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누굴 시켜? 야, 너야말로 유부남 꽃인지 어떻게든 무마시켜보려고 개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어린 년이 벌써부터 못된 짓이나 하고 말이야. 저기요, 당신들 누군지 모르겠는데 괜한 일에 끼어들었다가 피 보지 마요. 나 내 남편 일이랑 관련된 년은 인연 하나로 충분하니까. 안 그래도 미치겠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쪽 남편이라니. 이 사람 제 남편이에요. 저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내 남편이라고요. 야, 이 인간이 왜 네 남편이야? 진짜 이 뻔뻔한 년이. 지금 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랑 결혼식까지 잡은 사람인데. 아니 이 여자들 전부 다 미쳤나? 아니면 당신들 전부 내 남편이랑 바람 피웠다는 거야? 너희 전부 꽃뱀이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파출소에 있었던 저를 포함한 여자들 모두 남편을 자기 남편이라며 자기와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이라며 소리치기 시작한 거죠. 내 여자가 뒤엉켜 서로에게 소리치고 서로 제각기 목소리를 내니 파출소는 삽시간에 난리통이 됐어요. 파출소에 있던 경찰들도 내 여자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때 제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고자 의자를 바닥에 내리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 다들 그만해요! 자기 할 말만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여자들 전부 이 사람이 남편이라는 거죠? 그쪽은 이 사람이 곧 결혼할 예비 신랑이고 우리끼리 얘기해봐야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어떻게 된 일인지. 여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이 사람들이 전부 당신 아내라고 주장해? 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결혼식은 나랑 올렸잖아.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전부 당신이 남편이라고 해? 대답 좀 해봐. 당신 이혼했었어? 여기 이 여자들 전부 당신 전부인들이야? 아니, 그러니까 민경아, 그게 원래는 내가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어쩌다 이렇게 전부 남편은 제가 묻는 말엔 대답하지 않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에 그 자리에 있던 4명의 여자들 모두 비슷한 생각을 머리에 떠올렸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이 남자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말이죠. 저는 저를 포함 4명의 여자들에게 각각 남편과 언제부터 만났는지, 언제 결혼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혼 생활을 보냈는지 물어봤어요. 다들 이 사람 언제 만나셨어요? 결혼식은 언제 올리셨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불안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해보려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묻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사람과 회사 간 시간 말고는 일주일 내내 거의 같이 있었거든요. 2주에 한 번꼴로 주말마다 출근하긴 했지만, 그리고 최근에 일이 바빠서 집에 안 들어온 적이 좀 있지만 그래도 거의 같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몸이 4개가 아니고서야 저랑만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 저는 이 사람과 6년 전에 만났고요. 5년 동안 연애하다가 최근 6개월 전에 결혼식 올리고 부부가 됐어요. 결혼 생활은 말했다시피 5개월 정도 일주일 내내 출퇴근 시간 제외하면 같이 보냈고요. 저는 2년 전에 만났고 결혼식은 2달 남았어요. 오빠가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만 만났고요. 나는 만난 건 7년 전이고 결혼한 진 6년 됐어요. 결혼하고 1년 동안은 그쪽처럼 매일 같이 있었는데 1년 지나고 이 사람이 사무실을 해외로 옮겨서 그 뒤론 가끔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봤고요. 그럼 내가 가장 오래됐겠네. 난 올해로 딱 10년 됐어요. 결혼한 지. 2년 만나고 결혼했으니까 만난 건 12년 된 것 같고. 그리고 나도 이 사람 7년 전부터 해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가끔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나 봤죠.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 4명 모두 다 짧고 길게 남편과 만난 시간과 결혼한 시간이 겹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결혼할 때 사업을 핑계로 집을 비우고 다른 여자에게 집중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해외에 있다고 해도 7년, 5년 이렇게 오랫동안 곁을 비우게 놔둘 수 있는지, 같이 해외로 갈 생각은 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여성도 남편을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아이 때문이었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일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니까. 그리고 결혼식도 잡고 제 뱃속에 아이까지 있으니까 설마 유부남이라고는. 이 결혼이 사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바쁘다는 말을 그냥 믿었구나.
그럼 다른 분들은 왜 이 사람이 바쁘다는 말을 믿으신 거예요? 그것도 결혼하고 그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셨어요? 차일피일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계속 미뤄지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죠. 근데 설마 이런 짓까지 하고 있을까 싶었고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 나도 깊게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요. 정말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했죠. 애 키우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열심히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인간 아이들한텐 정말 잘했어요. 누가 봐도 좋은 아빠구나 생각할 정도로 잘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말을 믿었고. 나도 똑같아요. 부부끼리 떨어져 지내고 또 아이들이 아빠 없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위험하다고 또 애들 교육상 한국에 있는 게 더 낫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었던 거죠. 거기다 이 인간 같이 있을 땐 나한테 정말 잘했어요. 다른 여자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또 이 인간이 애들한테 대하는 거 보면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애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근데 저 정신 나간 인간이 날 속일 줄이야. 다른 여자를 가정을 꾸리고 있을 줄이야. 다들 현실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거짓말을 잘했고 한 명 한 명 여자들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네 번째 여자와 결혼을 앞두고 바빠지면서 완벽한 남편의 거짓말과 다른 아내에 맞춰 다른 사람의 삶을 살던 남편에게 틈이 생긴 겁니다. 다들 의심하게 된 상황은 달랐지만 그 시기 남편의 수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다들 그 모습을 뒤쫓다가 서로를 확인하게 된 거였어요. 저에게 상간녀라며 제 머리채를 잡은 여자는 남편이 뒤를 쫓다 역시 남편을 의심하고 뒤를 쫓던 저를 발견하면서 제가 상간녀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나오고 남편의 차를 확인하는 그 모습이 여자에게는 외도를 들키지 않으려고 따로 행동하는 상간녀의 모습처럼 보인 거죠. 그리고 곧 결혼을 앞둔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비 신랑인 남편과 밥을 먹다 저희와 똑같이 남편 뒤를 쫓고 있던 여자가 오해해 음식점 안에서 난리가 나면서 경찰서까지 오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우연과 우연이 겹쳐 우리 모두가 좋은 남편이라고 믿었던 그놈에게 속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사연을 말하고 추정하며 알아낼 수 있었던 건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무슨 생각과 이유로 이런 짓을, 법에도 위반되고 결국에 감당도 할 수 없는 이 짓을 왜 했는지 우리끼리의 대화만으로 알아낼 수 없었어요. 우리들 물음에 남편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요. 그에 대한 대답은 결국 경찰 수사를 통해서야 듣게 됐죠. 모든 건 남편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결핍 때문에 생긴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었죠. 앞서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남편은 친인척 하나 없는 고아의 보육원 출신이었어요. 그런 배경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애정 결핍이 있었고 성장하면서 받은 차별과 다른 친구들을 보며 가지게 된 가족을 꾸리고 싶다는 욕망이 뒤틀려 버린 거죠. 결핍으로 생긴 그 욕망 때문에 일찍이 가족을 꾸리고 싶었던 남편은 가정을 꾸리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자신의 배경을 대신할 수 있는 게 경제적인 성공이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성공해야 한다는 목표 하나로 어린 나이 사업에 성공했고 그토록 바라던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하죠. 첫 번째 아내와 가정을 꾸리게 된 남편은 신혼생활도 없이 곧장 아이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두 번째 잘못된 욕망이 태어나게 됐어요. 태어난 아이를 보며 다른 사람들과 남다른 감정을 느꼈던 남편은 최대한 많은 아이를 낳고 싶단 뒤틀린 욕망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자신과 결혼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이루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 더 정신 나간 소리인데 우성인자, 열성인자처럼 여러 여자 사이에 아이를 가져야 자신의 우수한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더라고요.
완전 미친놈인 거죠. 어쨌든 그런 정신나간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아내에게 접근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서류상 혼인신고는 한 명이 여러 명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럼 결혼은 둘째치고 아이를 낳아서 자기 자식으로 키우는 게 불가능했어요. 당연히 그런 상황을 아내 되는 여자들이 이해할 수도 없겠고요. 그래서 백방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다녔는데 하나 발견하게 된 겁니다. 같이 보육원에서 나고 자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라는 사람이 실종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남편은 가족 없는 그 형의 신원을 자신이 빌려다 쓰기로 했고 그 형의 신분으로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아내와 두 번째 아내 사이에서 5명의 아이를 가지게 된 남편은 해외에서 사업한다고 거짓말하며 양쪽 집안을 다녔다고 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하고 있던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두 집안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줬고요. 그러다 절 만난 겁니다. 저를 만나고 이번에도 모르는 사람의 신상을 구매해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 신원을 얻어서 몰래 쓰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쩌다 한 번은 몰라도 두 번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핑계를 대고 평일엔 일 때문에 바쁘다. 평일 쉬는 날이 있으면 제 기분을 좋게 해준다며 여행을 가자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의심을 덜 받고 미룰 수 있었던 거였어요. 또 사실 혼인신고까지는 부모님이나 다른 지인들도 자세히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러니 계속 미룰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려움 없이 자기 뒤틀린 욕망으로 계획을 실행하던 남편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 다음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 일로 남편은 비상사태가 됐어요. 아직 다른 사람의 신원을 찾지 못해 저와의 혼인신고도 못한 상황에서 연애관계였던 여자와 아이가 생겼으니까요. 곧 태어날 아이로 인해 당장 신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을 설득해 이혼을 하기로 한 거죠. 사연은 경제적인 상황이었지만 첫 번째 아내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위장 이혼을 하는 척 거짓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혼한 자기 본인의 신혼으로 출산을 앞둔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태어날 아이를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신혼인 저에게 신경 쓰고 곧 출산인 여자와 결혼식 준비를 하고 첫 번째 아내를 설득시켜 이혼하는 게 좀 쉬운 일이겠어요? 이제까지는 자기 계획대로 실행하고 계산된 거짓말로 모두를 속일 수 있었지만 계획에 없던 일을 처리하던 남편에게 결국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을 보게 된 4명의 여자들 모두 의심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아내는 갑자기 이혼하자는 남편이 수상해서 두 번째 아내는 외국에 있다는 남편이 한국 배경으로 된 곳에서 영상통화를 해와서 저는 장례식장을 간다는 남편이 옷을 갈아입는 걸 보고서 말이죠. 그렇게 정신나간 남편놈의 범행 이유와 전말을 모두 다 알게 됐어요. 우리 모두들 서로가 피해자라는 걸 알곤 서로에게 겨뤘던 손가락과 날선 목소리를 걷었고 그 모든 걸 남편이었던 놈에게 향했습니다. 놈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송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마치 공동체가 된 것처럼 공통적으로 하게 된 소송 말고도 각자 개인적으로 하게 된 소송에 대해서도 도움을 줬고 소송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봐주는 것과 함께 힘을 잃지 않고 응원하고 음식을 챙겨주고 병원을 가주는 것까지 일상을 챙겨주면서 놈에게 벌을 내리고자 뭉쳐서 함께했죠. 남편에게 공통으로 또 각자 개인적으로 소송한 건수가 워낙 많아 우리 모두의 소송이 끝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에 법적으로 우리가 남편에게 건 소송은 모두 승소했어요. 한때는 우리 모두의 남편이었던 그 미친놈은
우리에게 한 짓에 비하면 너무 짧은 형이긴 하지만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 징역을 살게 됐고요. 또 저야 아이가 없어서 소송이 끝나고 난 뒤에 다른 걱정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이가 있어서 이혼 이후가 더 걱정이었는데요. 앞으로 아이에게 들어갈 비용을 혼자서 감당하기 벅차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양육비에 대해서도 또 손해배상에서도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수를 쓰면 얼마든지 안 내고 버티는 게 가능하다고 하던데 다행히 남편놈의 미친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도 잘 해결됐고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아요. 자기 핏줄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법원에서 지급하라는 비용보다 더 넉넉하게 양육비를 준다고 하니까요. 물론 돈이 지급된다고 다른 어려움과 상처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일로 인해 제가 가진 연애나 결혼에 대한 생각은 더 부정적으로 됐지만 그렇다고 저 자신을 탓하고 모든 남자를 싸잡아서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이 세상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또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사람을 확인한다고 그 사람의 진심을 테스트한다고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에 이혼했을 때보다 마음을 더 편히 가질 수 있었고 상처도 덜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마음 편히 제 행복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연애와 결혼을 할진 모르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제가 만나는 사람 누구든 그게 남자든 여자든 친구든 이성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좋은 사람만 제 곁에 찾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나쁜 놈들은 만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번씩 제가 좋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